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은 왜 반도체를 샀을까? 개미들이 파니까 사는 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두더지 잡기 모양새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서서히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개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왜 반도체를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영원할까? 3월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믿을 건 삼성전자다. 금리도 낮은데 삼성전자나 사자. 마통 뚫고 삼성전자 매수하자. 삼성전자가 큰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렇다면 2달 반이 지난 지금 성과는 어떨까요? 자, 동학개미들 1% 수익 올릴 때 외국인들은 10% 넘게 벌었답니다. 자, 외국인들과 개미의 수익률 격차가 2달 반 동안 10배 가까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삼성전자 영끌했는데 아직도 4만 원대다. 아직도 본전도 못 찾은 개미들이 많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코스피 2000 탈환했는데 삼성전자 동학개미 답답하다. 삼성전자 안 오르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성과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폭락이 있고 난 이후 반등을 했는데요. 자,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과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3월 대폭락 당시에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담았던 개미들 아직도 본전 못한 개미들 많을 수도 있고요. 본전을 회복했더라도 코스피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쭉쭉 오르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5월 말 이후에 지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내심의 한계는 보통 3개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한 이후에 2달 반이 지나면서 거의 3개월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런 3개월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면 이 기간 동안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특히 몰빵 투자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3개월의 시간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자,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이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바로 삼성전자를 팔고 네이버 또는 카카오를 사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자, 지난 2달 반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믿고 있던 개미들 그렇지만 지수 수익률보다 못한 수익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네이버와 카카오로 갈아타는 개미들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중순 이후에 개미들의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2주 동안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특이한 점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려 2주 동안 7천억 넘게 팔아치웠고요. 대신 2주 동안 카카오를 4,400억 매수했고 곧버스 3,100억, 네이버를 2,6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인들은 네이버가 순매도 1위에 올라서 3천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순매수는 삼성전자 3,800억, 그리고 셀트리온 1,700억, 그리고 상위 10종목 ETF 묶음을 1,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들은 상방에 베팅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개인들은 곧버스에 상당히 많이 베팅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기조는 지금 거의 2달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순매수, 순매도 금액으로 볼 때 최근 일주일 동안 포지션이 크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개인들의 순매도 5,500억인데 2주간 순매도 금액인 7,800억에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매도된 겁니다. 자, 반대로 카카오 순매수 최근 일주일 동안 3,700억, 곧버스 2,998억, 네이버 2,361억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 2주 동안 매매 동향 금액에서 대부분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나타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개미들의 포지션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지금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자, 최근 일주일 동안 네이버 매도 2,700억,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 3,100억, 셀트리온 1,200억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들의 포지션이 급변한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들도 최근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늘렸고 그동안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버, 삼성 SDI 등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개미들이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떠나니까 드디어 외국인들이 사는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역시 개미가 사면 안 되는 건가? 자,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생각할 게 아니라, 자, 개미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떠날 뿐이고 개미의 떠남에 상관이 없이 지금 반도체, 즉 삼성전자를 살 때가 되었으니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 나온 뉴스 기사 두 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5월 31일자 신문입니다. 언택트 타고 PC 주문, D램 값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 기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가 먼저 올랐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면은 기존에는 마이크론이 3분기에 49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했다가 지금 53억 달러로 예상 매출을 상향 조정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르면은 뭐가 좋은데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마이크론이고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2019년 8월 이후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복합 차트인데요. 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매출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출, 반도체 매출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앞서 살펴봤을 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 네이버, 곧버스를 많이 샀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대량으로 순매수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 성과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월 25일 이후에 개인들의 순매수 3개 종목과 외국인 순매수 2개 종목 성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삼성전자가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약 5% 정도 상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약 5.5%, 자,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약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많이 산 카카오, 네이버, 곧버스 보니까 카카오는 0.57%, 네이버는 마이너스 0.21%,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곧버스는 마이너스 8.81%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곧버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지난 5월 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에 또 이런 댓글이 달렸죠. 야, 이제 인버스 살 때구나, 뭐 이런 이야기 달렸는데요. 그때 인버스 사서 지금 웃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 이제,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 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뉴스 기사 제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별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 타이틀 네이버에 쳐보면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주목받을 기업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자, 반도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입니다. 지금 좀 안 가면 어떻습니까? 갈 때가 되면 갈 놈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도체는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3개월 못 기다리고 갈아탄 사람들 지금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증시의 격언을 잊지 마십시오. 대중과 반대로 가라. 그리고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돈을 잃지만 장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탐욕,
조바심,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자, 이런 것들은 투자자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해 오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버릴 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